안녕하세요. 그 스스로 운전하는 자동차 있잖아요. 자율주행차. 이게 복잡한 길에서 대체 어떻게 제일 좋은 길을 딱 찾아내는지 궁금하셨던 적 없으세요? 네, 저도 항상 신기하다고 생각했어요. 오늘 바로 그 궁금증을 풀어볼까 하는데요. 저희가 살펴볼 특허 자료가 하나 있어요. 인공지능이 어떻게 경로를 선택하는지에 대한 건데, 이게 마치 자동차한테 엄청 똑똑한 내비게이션 능력을 주는 비밀 지도 같더라고요. 맞아요. 그 비밀 지도의 원리를 오늘 좀 파헤쳐 보는 거죠. 네. 이걸 초등학생도 딱 들으면 아하 할 수 있게 한번 쉽고 재미있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좋습니다. 우선 자동차가 운전을 하려면 주변에 뭐가 있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가장 기본이죠. 이 기술은 자동차에 달린 카메라나 센서 같은 걸로 주변을 막 봐요. 다른 차나 사람, 자전거 같이 움직이는 것들 있잖아요. 네, 특허 자료에서는 이걸 에이전트 객체라고 부르더라고요. 아, 에이전트 객체. 우리 차는 에고 객체라고 하고요. 네, 맞습니다. 내 차가 에고, 주변에 움직이는 것들이 에이전트. 이렇게 일단 구분을 하는 거죠. 오케이, 그럼 주변 파악이 끝났어요. 그 다음엔 뭘 하나요? 자, 이제 주변 상황을 알았으니까 시스템이 머릿속으로 아주 특별한 지도를 그리기 시작해요. 지도요? 네, 특허문서에서는 이걸 계층적 노드 그래프라는 좀 어려운 이름으로 부르는데 하하, 네, 어렵네요. 쉽게 말하면요, 여러 갈래길이 막 그려진 복잡한 미로 지도 같은 거예요. 아니면 그 왜 어릴 때 보던 책 중에 선택지에 따라 이야기가 막 달라지는 거 있잖아요. 아, 게임북 같은 거요. 네네. 네, 딱 그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이 지도에는 최종 목표, 예를 들면 안전하게 차선을 쭉 유지한다거나 아니면 목적지에 도착한다거나 하는 그런 목표 지점이랑요. 그리고 그 목표까지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한 길, 그러니까 경로들이 쫙 그려져 있는 거죠. 와, 그럼 길이 엄청 많을 텐데 그중에서 어떤 길이 제일 좋은 길인지 어떻게 알아요? 점수를 매긴다고 들은 것 같은데요. 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결정지도, 그러니까 계층적 노드 그래프에 있는 각 길목마다 이걸 노드라고 부르는데 이 노드마다 점수를 매겨요. 점수요? 어떤 기준으로요? 예를 들면 이 길로 갔을 때 얼마나 안전할까 혹은 얼마나 편안하게 갈 수 있을까? 이걸 특허에서는 편안함 정도라고 표현하고요. 또 갑자기 운전자가 핸들을 확 잡아야 할 가능성, 그러니까 개입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이런 것들을 따져서 점수를 주는 거죠. 되게 구체적이네요. 네. 이런 계산을 인공지능, 특히 이제 신경망이라는 기술을 써서 각 상황에 맞게 점수를 아주 빠르고 정확하게 계산해내는 거예요. 마치 게임 캐릭터가 아이템 먹으면 점수 얻고 함정 빠지면 점수 잃는 것처럼 길마다 점수가 매겨지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렇게 해서 시스템은 각 경로의 총 점수, 이걸 궤적 스코어라고 하는데 이걸 계산해서 가장 점수가 높은 경로를 최종적으로 딱 선택하는 거죠. 아하, 제일 높은 점수 받은 길로 가라. 이거네요. 네. 그리고 자동차는 그 길을 따라서 스르르 움직이게 되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 더 똑똑한 점이 있어요. 오, 뭔가요? 처음부터 딱 봐도 좀 위험해 보이거나 점수가 너무 낮은 길들이 있잖아요. 네, 있겠죠. 그런 길들은 아예 계산 과정에서 빼버리는 거예요. 이걸 가지치기라고 하는데요. 가지치기. 나무 가지치듯이요? 네, 맞아요. 불필요한 가지는 쳐내듯이 가능성 낮은 경로는 미리 계산해서 제외하는 거죠. 그러면 쓸데없는 고민 안 하고 더 빨리 최적의 결정을 내릴 수 있잖아요. 와, 효율적이네요. 자동차의 두뇌, 그러니까 처리 능력을 아껴 쓰는 셈이군요. 그렇죠. 제한된 자원으로 최대한 빠르고 정확하게 판단해야 하니까요. 그렇군요. 이게 단순히 그냥 길만 찾는 게 아니라 주변의 다른 차들, 그러니까 에이전트 객체들이 어떻게 움직일지까지 예측하면서 여러 길을 생각해보고 또 그 길마다 편안함이나 개입 가능성 같은 걸로 점수를 매기고 심지어 안 좋은 길은 미리 쳐내면서 가장 좋은 수를 빠르게 찾아내는 거네요. 와. 네, 맞습니다. 바로 그 과정 덕분에 자율주행 자동차가 훨씬 더 정교하고 또 안전하게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거죠.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이게 잘 되면 우리한테도 훨씬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 경험을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분명 그럴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특허 기술 있잖아요. 복잡한 상황에서 여러 가능성을 막 분석하고 실시간으로 제일 좋은 선택을 내리는 이 능력. 이게 과연 자동차 운전에만 쓸까요?
그러게요. 다른 데도 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넓은 공장이나 창고에서 물건 옮기는 로봇들 있잖아요. 걔네들도 최적의 길을 찾아서 움직여야 하잖아요. 아, 맞네요. 물류 로봇. 그렇죠. 아니면 하늘을 나는 드론 같은 경우도 갑자기 나타나는 장애물을 피하거나 정해진 경로를 따라 임무를 수행하려면 이런 식의 똑똑한 결정지도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와, 생각해보니 정말 그렇네요. 로봇이나 드론에도 충분히 적용될 수 있겠어요. 네, 이 기술이 또 어떤 분야에서 활약할 수 있을지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